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서울의 전셋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서울의 중위 전세 가격, 이건 이제 5억은 이미 돌파를 했죠. 근데 서울에서는 저렴한 바로 이 강북이 전세 중위 가격이 5억을 돌파했다, 최초다. 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강남 상구에서 아파트가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되죠. 근데 이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거래량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동두천시가 지금 규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참, 우리가 동두천 하면은 미군이 있고 부동산 쪽으로는 호재가 안 됐던 지역인데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이 지금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 갈 데가 없다. 강북 절반이 5억 이상. 자,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이 2021년 8월 현재 3억 1천만 원인데, 이 경기가 좀 더 높은 3억 6천만 원 정도고요. 이 서울 평균이 6억 2천6백만 원. 그러니까 거의 전국의 2배 이상이죠. 강남이 7억 3천6백만 원인데 서울 평균보다 낮은 이 강북이 5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17년 8월 3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약 2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60% 이상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2년, 몇 년 만이죠?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60%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 지금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제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아파트 실거주 2년에야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전세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그걸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안 통과는 안 시키고 지금 이건 할 때가 아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도 임대차 3법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일부 그런 의견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한 셈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풀렸죠. 통계량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왔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야,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이 지금 전세가를 올리고, 이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불안하니까 내 집 마련해야겠다고 하면서 외곽으로 나가서 계속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 거기에다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지금 서울 빌라가 역대급으로 아파트를 계속해서 올해 내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 멀리 외곽으로 나가느니 나는 서울에 사겠다는 그런 수요도 있는 거군요. 각자의 어떤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이 5%가 줄어들어도, 예를 들어서 5%만 줄어든다고 봐도 이거는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살던 집을 떠나야 돼. 그 지역을 떠나야 돼. 그러면은 외곽에 나가서 또 전세를 사시면 외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 아니면 저렴한 바로 이 빌라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빌라에 또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 이게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수요가 이동을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많은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현상을 보시면 강남 상구는 대출 못 받는 15억 원 초과,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죠. 거래가의 56%, 현금 부자 잔치. 사실은 이 비율은 강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통계를 보시면 나오는데 왜 중요한 게 아니냐. 자, 서초구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에 2,816건 중에 15억 초과 아파트가 1,918건을 68%, 강남구가 3,200여 건 중에 1,800여 건을 56%, 용산구가 51%, 송파구가 42%. 이거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억 초과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억을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918건, 1799건, 이 1910건, 1800건 이런 건들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15억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남 상구라든지 이 용산구까지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현금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건데, 저는 이 규제도 좀 핀셋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해합니다. 현금 많은 사람이 가계부채에 나중에 대출금 못 받아서 뭐 파산하고 이런 확률은 없겠죠. 현금이 많은데. 당연히 그러면은 현금이 적은 이 서민들을 규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선진국 사례, 미국이라든지, 제가 지금 계속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대출을 90% 이상, 많게는 100%도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권을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최초로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 또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1주택자까지는 선택을 해서 대출을 많이 되게, 지금 뭐 규제 안 할 좀 한다고 하는데 조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 집 마련을 내가 했는데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내 수입의 60, 70%를 대출 갚는데 써도 집값이 올라간다. 그 기쁨 때문에 살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뭐 삶이 팍팍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주말에 그냥 소소하게 어디 공원 다니고 어디 바닷가 다니고 이런 소소한 기쁨, 큰 돈을 쓰지 않고 소소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내 집값 이자 내도 나는 행복해 하면 행복한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은 야, 나 이거 대출비 갚느라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제주도도 못 가. 다 다른 겁니다. 그 선택권을 국가에서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개인이 정하게 만드는 거죠. 적어도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갈아타는 그 조건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권한을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청약도 안 돼, 갈아타기도 안 돼. 어쩌라는 겁니까? 네, 경기권에 아주 교통 안 좋은 곳에 낡은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부동산의 규제가 가계부채가 많이 나와 해서 가계부채 대출 야 은행권에 몇 프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딱 해서 다 못하게 만들고 이런 대책보다는 핀셋으로 조금 더 이 어떤 층을 좀 나누어서 핀셋으로 규제하는 지금 정책이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많은 대책, 지금 한 4년 동안 몇 번의 대책이 나왔습니까? 안 먹혔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떤 시장의 어떤 여론 그런 것도 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26번째다, 뭐 25번째다. 안 먹혔어요.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투기꾼 탓, 다주택자 탓 하는 정책보다는 투기꾼, 다주택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또 통계가 있고 그 와중에 이 동두천이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이거 동두천이라도 가서 이 금액대를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동두천이라도 가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두천이 6개 동이. 자, 투기과열 해제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은 해지됐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경기 동두천시 일부죠. 이 6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동두천 인구 93,000명, 세대수 43,800세대. 지금 보시면요. 93,400명인데 2021년 올해 1월에는 94,400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 3월부터. 근데 다시 조금 더 올라오는 현상이 있긴 한데 아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를 갔던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97,000명대까지 올랐다가 쭉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1년에도 조금씩 이제 뭐 올라가는 게 다시 이제 이 비싼 집값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두천은 경기도 평균이 한 평당 1,610만 원입니다. 아파트 평균이. 근데 동두천은 6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단지가 이 3개 단지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한 단지인데 최근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에서 이 동두천은요 거의 끝에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여주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뒤에서 5번째로 아파트 시세가 저렴한 곳입니다. 동두천은 이 지금 지행역 근처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호선 지행역이죠. 자, 이 지행역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라는 지행역의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13년차 아파트고 486세대인데 34평형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4억 1천, 7월에 4억 1천입니다. 4억 1천까지 거래됐기 때문에 저 보세요. 거의 50% 가까이가 1년도 안 돼서 50% 가까이가 오른 겁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갑자기 6월부터 오른 거예요. 6월부터 올랐는데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1년도가 아니고요. 한 달 만에 50%가 오른 거예요. 지금 거의 보시면은 2019년부터 이게 가격 변동이 없는 이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고 이렇게 비싼 가격을 부르는데도 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살 것 같다는 이런 심리가 지금 팽배하다는 걸 바로 이 수치가 알려주는 거죠. 자, 이 금액을 보면 그러니까 평당 600만 원 했던 게 평당 순식간에 1,30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평당 600에서 1,300. 예, 한 달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자, 이 지행역에서 또 가까운 송내 주공 2단지.
18년 차고 878세대고요. 20평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1억 4천. 지금 시점 2021년 들어와서 이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2억 6천이 됐습니다. 여기도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죠. 18년 차인 이 20평짜리가 1억 4천이었는데 그럼 이제 평당으로 한번 보면은 평당 700 가던 게 평당 1300 갑니다. 2배 올랐어요.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럼 신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에서 좀 거리가 있고요. 지역역 센트럴파크 뷰 아파트 2023년 10월 입주. 올해 6월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최근이죠. 33평형이 3억 6,250만 원. 1,100만 원에 분양을 했고 8.75대 1입니다. 경쟁률이. 자, LH니까 조금 싸겠죠. LH에서 분양한 거. 이거는 이제 분양을 작년 5월에 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1년 전에 한 건데 26평형이 평균은 1억 9천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당 720만 원. 작년에 분양가 LH에서 한 거긴 합니다만 작년에 700만 원대 했던 게 지금 10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이 분양가 자체도. 이건 이제 8월에 입주하고 420세대고요. 자, 동두천에서는 제일 높게 지금 거래가 됐던 게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지행역에서 휴먼빌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13년 차고 272세대고 이게 46평형이 4억 6천으로 거래가로는 제일 높습니다. 평당가는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동두천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이 동두천마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뭐 한두 달 사이에 2배로 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뭐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 타가지고 이거라도 그냥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공급이 많아졌을 때 거래가 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는 팔지 못하는 이 부동산도 지금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사는 한국인 여자부 이제 그 부부가 전세 계속 살다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자기 일자리에서 비교적 좀 가까운 햇볕을 좋아하니까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전원주택을 원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 이게 이제 드림하우스라고 할까요? 뭐 그런 곳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집값이 안 올라도 괜찮다는 전제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방송을 왜 보시는 겁니까? 집값이 다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또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집 마련할 때 집값이 오르는 곳을 선택하려고 무주택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건데 과연 이제 그런 선택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후회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내 집 마련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급하지 않아도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또 집안에 뭐 큰 병 치료를 해야 돼. 나도 모르게 돈이 필요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결정을 도와드리는 바로 그 역할 부동산 도우미 네, 바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부동산 도우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